만년설로 덮인 산. 경이로운 피오르와 아름다운 호수. 맑은 빙하가 폭포가 돼 바다와 만나는 곳. 노르웨이는 아름다운 환경 속에 세계에서 가장 살고 싶은 곳 1위로 5년째 뽑힐 정도로 삶의 만족도가 높은 나라다. 자연과 호흡하며 모험과 도전을 즐기는 사람들이 사는 곳. 북쪽으로 난 길, 노르웨이로 떠난다.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자리 잡고 있는 노르웨이. 수도인 오슬로를 거쳐 다시 비행기를 타고 1시간을 가면 노르웨이 서부의 항구 도시 올레순이다. 대서양에 면한 항구와 7개의 섬에 걸쳐 형성된 올레순. 장어라는 뜻의 올레와 물길이라는 뜻의 순이 합해 만들어진 이름 그대로 정말 아름다운 항구 도시다. 올레순을 지키고 힘차게 솟아있는 악슬라 전망대. 총 418개의 계단을 오르면 270m 높이의 정상에 발을 디딜 수 있다. 악슬라는 어깨라는 뜻으로 이곳에 서면 마치 큰 거인의 무등을 탄 듯 올레순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올레순 항구 앞에 코발트색 바다가 펼쳐져 있다. 저 멀리 빨간 등대를 옆에 두고 바다에 떠있는 듯 섬 위의 올레순이 마치 장난감 블록으로 세운 것 같은 건물들을 한 장 한 장 꺼내 보인다. I did not expect it to be that hot. So I took warm clothes, but now we got good weather and a great view. 올레순의 동화 같은 거리는 눈물로 탄생했다. 1904년 이곳에 대형 화재가 발생해 도시의 목조 건물들이 모두 불길 속에 재가 돼버렸다. 유럽 각지에서 유학하던 노르웨이의 젊은 건축가들은 고국으로 돌아와 3년에 걸쳐 대리석과 벽돌 건축물로 지금의 올레순을 다시 세웠다. And got our independence in this period when they started to rebuild Ålesund. So that is why they use this international style like you can see here around us, but they give it a Norwegian touch. 당시 유행하던 새로운 예술이란 뜻의 아르누보 양식으로 다시 건설된 올레순. 섬세하고 아기자기한 형형색색의 건축물들 때문에 올레순은 아르누보의 도시라는 별명을 얻게 됐다. 날씨가 좋아 배를 개조해 만든 야외 식당에서 점심을 먹기로 했다. 마침 오늘 각급 학교에 입학식이 있어서 초등학생 어린이들을 데리고 외식을 나온 가족들이 많다. 새 출발을 하는 아이들이 해맑다. 주방에서 주문한 음식이 나왔다. 연어가 들어있는 수프와 빵인데 한국 사람인 내겐 매우 담백하게 느껴졌다. 시간이 훌쩍 지나 밤 10시를 넘겼다. 백야까진 아니지만 해가 무척 길다. 하늘에 노을이 앉았는데도 저 멀리 올레순 중심 시가의 수로를 볼 수 있다. 여름밤 올레순의 경치가 악슬라 전망대에 관광객들을 밤늦게까지 붙잡는다. 바다 위 배와 등대에 불이 켜지는 것도 한참이 지나서다. 밤 12시가 다 돼서야 거리는 제법 밤의 느낌이 들고 북극의 도시는 어둠에 덮인다. 북쪽을 향한 길을 의미하는 노르웨이에는 5만 개 이상의 크고 작은 섬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페리를 통한 이동도 자주 하게 된다. 이곳은
올레순에서 남서쪽으로 20km 떨어져 있는 울스테인비크라는 섬마을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차에서 내려 길가에서 무언가를 보고 있다. Sjösättning är en 150 meter landbåt. 마침 커다란 배를 바다에 진수시키는 작업이 끝났다고 한다. 인구는 6,000명 남짓이지만 조선업이 주된 산업인 울스테인비크의 면모가 보이는 순간이다. 마을의 중심 광장에 이르자 사람들이 어느 한 곳을 향해 가는 것이 보인다. 광장 옆에 작은 선착장에 모여 모두 한 곳을 응시하고 있다. 저 멀리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인데 멀리선 잘 알 수가 없다. 내가 다가가자 웃으며 반겨준다. We are pirates. Yeah. 해적이라? I'm Captain Blotham. Hello, we love Korea. This is Norway. 배와 관련된 축제여서인지 해적 복장을 한 것이다. 오늘 이 축제를 보기 위해 울스테인비크의 주민은 물론 섬 밖의 가족들도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다. 이 선착장이 매년 목조선 경연축제가 벌어지는 곳이다. 구경꾼들이 모여 축제가 시작되기만을 기대에 찬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 경연에서 성공하려면 진수대에서 본인이 타고 띄운 배가 물에 가라앉지 않고 무사히 헤엄쳐 종을 울려야 한다. 이 축제에 참가하는 한 가족을 만날 수 있었다. 목조선의 마지막 손질 때문에 매우 분주해 보였다. 친구의 자동차를 놀리기 위해 그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If the boat isn't fast enough, I'm gonna flip this one down like this and then jump. 이 가족이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배가 한 척 더 있다. 배의 구석구석에 신경을 많이 쓴다. 선착장에 놓인 목조선과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다. 이 배의 유지 기금 마련이 이 축제의 취지란다. 드디어 목조선 경연 축제 시간이 다가왔다. 경연 축제 참가 선수들의 배도 조심조심 옮긴다. 저건 내가 노르웨이에서 즐겨 마신 탄산음료인데. Soda. Yeah. So we have Solo. It's the best Norwegian soda. Yeah. We only bought the green paint. Otherwise, we found it in the garbage. Oh, garbage. Yeah. Yeah, we found garbage and made the boat. Yes, sure. Smell a little bit. No, yeah, actually it does a little bit. 모양, 재료 다 맘대로다. 안전요원도 준비됐고 축제의 시작이다. Han är klar. Och då tror jag att publikum ska få lov så 앞서 만난 가족의 첫째 아들이 도전한다. 종을 울리고 배도 뜨는데 성공. Very good. 첫 출발이 좋다. 쓰레기를 재활용해서 만들었다는 배가 다음 차례다. 바퀴를 단 탈 것의 아이디어가 좋다. 역시 성공. 배도 가라앉지 않았다. It was great fun. I was so nervous. It was so steep. Yeah. So, but everything went well, right? Yeah, it was great. Right? Yeah, it was perfect. Thank you. 다시 그 가족이다. Vi är alla på plats och jag ser juryn är klar och tidtakarna är klar. Publikum, då täller vi ner från 3! 기우뚱했지만 괜찮다. Ja, här är det Sumi.
Ja, år med, ja. 이어 힘차게 헤엄쳐 나간다. 36, och det förtjänar en applaus. 바이킹의 피가 흐르는 걸까? 배를 만들고 타는 것을 즐거워한다. 탄산음료 배는 속도가 빠르다. We made it. Ja. New record. Yes, I'm really satisfied with the progression of the boat and everything. Hele tid, ja. Really good. Og jeg vil at det går til å bli ganske... 엉뚱한 레미콘 모양의 배에 관객들이 즐거워한다. Enorm innsats! 참가자들도 자신들의 모습이 재밌나 보다. 둘째 아들이 관객상을 받았다. 실제 목조선과 똑같은 모습의 배를 정교하게 만들기 위해 들인 노력을 인정해서 상을 주기로 했단다. Historie om i mange årtier framover. Det er for vi har det kjekt med å lage båtene. Ja. Og så er det veldig kjekt å delta på taksjanse. Ja. 바이킹 후예들의 엉뚱한 목조선 축제였다. 축제는 밤까지 이어진다. 놀이공원이 보인다. 각 지역에 축제가 있으면 임시로 세우는 것이라고 하는데 설치 전문 업체도 있다고 한다. 바이킹의 나라에 온 만큼 우리나라에서 바이킹이라 불리는 놀이기구를 타보고 싶었지만 없다. 대신 꽤 다이나믹해 보이는 것을 여학생들과 함께 타봤다. 역시 아래에서 본 것처럼 회전이 격렬해서 상당히 어지럽다. 학생들도 처음엔 소리를 지르면서 겁을 내나 싶었는데 곧 적응해선 노래까지 부르고 참 신났다. 두 달 정도의 짧은 여름이지만 낮이 길다는 것이 이들에겐 큰 위안이 되는 듯하다. 노르웨이에선 특별한 명소가 아니어도 멈춰서 자세히 보고 싶은 곳을 지나는 경우가 많다. 페리 선착장 가던 길에서 우연히 보게 된 호수인데 수면에 비친 하늘과 집이 수채화처럼 예쁘다. 바로 옆 호수에서 사람들 소리가 들려 가보니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다. 노르웨이 전역엔 빙하가 흘러내려 만든 호수가 20만 개나 있다. 그래서 호수의 나라라 불리기도 한다. Är det TV? Yeah, televi, TV. Yo! What's up, bro? What's up, bro? 자연과 그 속의 사람들이 참 잘 어울린다. 10대 소녀가 호수물에 풍덩 뛰어든다. 호수물이 키를 훨씬 넘도록 깊은데 이곳에서 수영을 오래 했단다. Wow, you're so good at swimming. Nice. I've swum since I was 3 years. 2 years. 아이들이 수영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뛰어들고 싶어졌다. 호수물이 보기보다 많이 차가운 것에 놀랐다. 이곳 사람들은 전혀 추워 보이지 않는 것에 더 놀랐다. It not been sun until now. Oh, yeah. Today is beautiful. The weather is right. Yes. So we have to just enjoy it now. 겨울엔 아이스하키를 하고 여름엔 수영을 하는 아름다운 호수가 집 옆이라니 참 근사하다. The
올레순 시내에서 3.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대서양 수족관을 찾았다. 북유럽 최대 규모의 해양 수족관을 갖춘 곳으로 바닷물을 가두어 물개와 펭귄 등을 키운다고 한다. 마침 물개들에게 먹이를 주는데 물개들 뒤로는 대서양이 이어져 보인다. 노르웨이인들은 천혜의 자연을 보존하는 데 많은 애를 쓴다고 한다. 그래서 이 수족관은 이곳 바닷가의 경치를 그대로 감상할 수 있도록 지어서 마치 자연 상태에서 물개와 사육사가 교감하는 듯한 느낌이 전해진다. And the way we learn of these tricks are pretty much the same way we do with dogs. If they do the right thing, they get something to eat. If they don't do the right thing. Nature we put into the aquarium. When we build the aquarium, we build it on top of the nature. So when you see the landscape around us, it's integrated. 여름 한낮에 펭귄이라니 낯설고 신기하다. 지금 보이는 바위들도 이 해변에 있던 그 자리 그대로 놓아둔 채 펭귄을 위한 친환경 야외 연못을 만들었다. 수족관 안의 펭귄을 바라보는데도 마치 자연 상태 그대로 생활하는 펭귄을 보는 것 같다. No, I have some trouble to recognize each other because they are so alike. And you too. With your tuxedo. Yeah, me too. Try to look like a penguin. So you are kind of a big daddy. Yeah. 이곳에선 11개의 대형 수족관과 2개의 야외 연못을 통해 노르웨이 주변 북대서양 수역부터 피오르 해저에 있는 다양한 종류의 해양 생물들까지 자연 상태와 가깝게 관찰할 수 있다. 아까 펭귄에 먹이를 주던 사육사가 잠수복을 입고 있다. 바로 매일 1시에 펼쳐지는 다이버 쇼를 하기 위해서다. 이 수족관에는 4만 리터의 대양수가 들어있고 20여 종의 물고기 700여 마리가 대서양과 똑같은 환경에서 살고 있다. 먹이를 받아먹는 물고기 중 가오리 한 마리가 입모양 때문인지 먹이를 입에 넣지 못한다. 바닥에 가라앉는 모습이 치근해 관객의 웃음을 자아낸다. 지금 데리고 나오는 물고기는 사육사와 친한 물고기라고 한다. 꼬리가 잘린 울프피쉬인데 칫솔질을 시켜준다. 자연 그대로의 수족관은 어떻게 유지하는 걸까? The ocean. We get it straight from the ocean. We have this tube 800 meters out in the ocean on 40 meters deep. So the view you have here is the exact same as if you're now diving on 40 meters. 냉동실에서 무언가 보여줄 것이 있단다. This is an otter, and this one was found inside angler fish or a monkfish. Yeah. So this fellow was hunting for fish for dinner, and then he became dinner himself. And straight after the monkfish has eaten this one, a fisherman fished the monkfish. 이 수달을 잡아먹은 놈은 아니지만 몽크피쉬가 있다고 한다. 이 몽크피쉬도 배고플 때 잡혀온 모양이다. 물의 도시 올레순의 수산업 역사가 1000년이 됐다고 하니 그에 걸맞는 수족관이다.
해양국가 노르웨이의 여름 바다는 어떨까? 모터보트를 타고 바다로 나갔다. 출렁이는 보트를 타고 가길 40여 분. 한 곳에 자리 잡아 낚시를 시작한다. 바다 루어 낚시를 하는데 미끼는 청어 모양이다. 바다에 나와 해보는 낚시가 처음이라 많이 신기했다. 함께 나온 친구가 한 마리 잡았다. Nice color. 아직 어려서 바다로 놓아준다. 처음 다루는 낚싯대가 영 어색한데 갑자기 줄이 팽팽해진다.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니 고등어다. 반찬으로만 먹어봤지 직접 잡는 경험은 처음 해보니 막연했던 노르웨이의 여름이 생동감 있게 느껴진다. 노르웨이는 스칸디나비아 3국 중에서도 가장 수산업이 활발하다고 한다. 바다 낚시를 함께한 피터를 통해 찾아온 이곳은 세계 최대라는 수산물 양식 회사의 연어 양식장이다. 차가운 북극해와 따뜻한 멕시코 만류가 만나서 일정한 수온이 유지되고 피오르 긴 해안을 가져 노르웨이는 수산업에 매우 유리하다. 노르웨이 연어는 매일 전 세계 1,400만 명의 식탁으로 수출된다고 한다. 자연의 환경과 최대한 가깝게 하도록 하기 위해 한 양식장당 최대 20만 마리만 양식을 할 수 있다. 연어의 귀소 본능 때문일까? 계속해서 수면 위로 뛰어오르는 연어들이 여름 태양 아래서 매우 힘차고 생명력을 느끼게 한다. 이곳 양식장을 구경하다가 재미있는 것을 보게 됐다. 연어 비늘에 기생하는 이를 잡기 위해 발란레스라는 놀래미과의 작은 고기를 넣어 연어와 함께 기른다는 것이다. 가까이서 보니 귀엽게 생긴 이 물고기들이 연어의 이를 잡아먹는 청소부 역할을 한다고 한다. 이 물고기들이 살기 위해 해조류처럼 자연스레 꾸며놓은 집도 만들어 놨다. 연어 한 마리를 보여주는데 매우 조심스럽다. 한 마리라도 양식장을 벗어나 바다로 방류되는 것은 환경관리상 철저히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연어의 사료가 물고기로 만든 친환경 사료라길래 호기심이 생긴다. 저 연어가 된 기분인데요. 짭짤하고 황태 찐 것 같은 맛이 납니다. 연어가 먹는 음식이 그렇게 맛이 없진 않아요. 맛있습니다. 올레순 앞바다를 뒤로 하고 게이랑게르로 향했다. 피오르의 진주라고 불리며 2005년부터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선정돼 있는 게이랑게르 피오르를 보기 위해서다. 죽기 전 반드시 봐야 하는 절경 중 하나라는 게이랑게르 피오르는 6월부터 9월까지 여름 동안에만 통행이 가능하다고 한다. 피오르란 빙하의 침식으로 만들어진 골짜기에 빙하가 없어진 후 바닷물이 들어와서 생긴 좁고 긴 만을 일컫는 말이다. 게이랑게르 피오르는 길이는 16km에 달하고 그 깊이는 300m가 넘는다. 관광객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한 곳을 향한다. 바로 게이랑게르 폭포의 절정인 일곱자매 폭포 때문이다. 이 일곱자매 폭포는 건너편에 위치한 구혼자 폭포와 함께 재미있는 전설을 가지고 있다. 한 마을에 일곱자매를 사랑한 총각이 구혼을 했지만 일곱자매는 술을 마시길 즐길 뿐 모두 거절했다. 상심에 빠진 총각은 죽어서 이곳에 폭포가 된 후에도 계속 구애를 한단다. 일곱자매는 여전히 총각의 마음은 알아주지 않고 그 앞에서 춤만 추고 있는데 여름 태양 아래 무지개가 뜨면서 250m 높이의 춤이 더욱 화려하게 보인다.
빙하가 녹아 피오르를 향해 쏟아지는 폭포들은 피오르 연안 이곳저곳에서 시원한 물줄기로 청정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선사하고 있다. 악마의 틈새라는 절벽 앞을 지나간다. 침식돼 깊이 패인 절벽 틈새에 1년 내내 햇빛이 비치지 않아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앞쪽에 자그마한 어선에서 어부가 낚시를 하고 있다. 그런데 관광객들이 갑자기 박수를 치고 유람선은 백고동을 울린다. 어부가 그야말로 팔뚝보다 훨씬 큰 연어를 피오르에서 잡아 올린 것이다. 자랑스레 자신이 잡은 연어를 다시금 들어올려 보여준다. 피오르에선 연어 외에도 청어, 대구, 송어 등을 잡을 수 있다. 유람선이 사람들을 피오르 옆 둑에 내려준다. 옆에 있는 절벽을 따라 트레킹 코스가 있기 때문이다. (250m) 높이의 가파른 절벽에 스카게플러라는 버려진 농장이 있다. 중세시대에 만들어졌고 1800년대 절벽이 무너져 파손됐다. 어떻게 이 높이 이 경사에 집과 농장을 짓고 살았을까 신기하다. 진입로가 굉장히 험해서 세금 징수 관리가 오는 날엔 올라오는 사다리들을 걷어버리면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노르웨이 왕실은 이곳에서 게이란게르 피오르의 세계유산 선정을 기념하기도 했다. It just reminds me of how beautiful Norway is, because I've been on several mountains and on several trekking trips here in Norway, and I just love it. And it's sorry to say because I'm Norwegian, but it's lovelier than in Nepal. It's lovelier than some other places in the world. Norway is best. 피오르로 다시 내려왔다. 프랑스에서 왔다는 젊은 남녀 여행자들이 옷을 벗어던지고선 푸른 피오르에 뛰어든다. It's cold at first, but then you get used to it and it just gets normal. Jumping in this wonderful environment is just a great experience. Visit Norway. 피오르를 온몸으로 느끼는 날이다. 게이란게르 마을 바로 위로 올라가면 플리달스주베라는 전망대에 갈 수 있다.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이어서 노르웨이 피오르 관련 엽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장소 중 하나란다. 툭 튀어나온 바위 절벽 끝으로 다가가 본다. 절벽 사이에 세찬 바람이 몸을 때리고 80여 미터 아래 계곡이 보이는 낭떠러지가 위험하다. 370m 높이의 바위 끝에 조심스럽게 서서 게이란게르 피오르를 내려다봤다. 조금 높은 옆쪽에는 두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조각상 같은 의자에서 연인들이 사랑의 미러를 나누고 있다. 구혼자 폭포에게도 저런 날이 올 수 있을까? 긴 해를 이용해 숙소로 돌아가기 전 트롤스티겐이란 전망대에 들르기로 했다. 빙하가 만들어 놓은 웅장한 U자 협곡이다. 저곳에 바닷물만 들어오면 피오르가 되는 것이다. 트롤스티겐이란 트롤의 사다리란 뜻으로 정상에 이르기까지 11번 걷기는 좁은 도로 구간이다. 붉은 노을 아래 절벽과 계곡이 신비하고 웅장하다. 옆에 사진을 찍던 여행자들, 한국인이라고 하니 바로 한국말이 쏟아져 나온다. 사랑
사랑해. 나 사랑해. 노르웨이에서 처음 듣는 한국말, 필리핀 사람들이다. 다음 날 노르웨이에서 유명한 여름 스키장을 찾아갔다. 자동차로 1시간만 올랐는데도 한여름에 만년설이 가득하다. 하지만 스키장이 안타깝게도 바로 2주 전에 여름 개장을 끝냈다고 한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스키장 주인이 내가 먼 한국에서 왔다고 스키장을 열고 리프트를 가동시켜준다. 사장의 친구이자 노르웨이에서 유명한 프로스키 선수까지 동행하게 됐다. 와우! 이 한여름에 스키장의 리프트를 타고 슬로프를 오를 줄이야. You know, the riding here in May, June, and part of July is really good. So you can ride and you can go hiking, you can go randonneur skiing, and you can go on the jump line and rail lines. 현지 코디네이터도 스노보드를 들고 신났다. 리프트가 끝난 이곳은 해발 1350m. 이제부터는 설상차로 슬로프 정상까지 우리를 데려다 준단다. 청정한 자연에 정 많고 순수한 노르웨이 사람들이다. 한여름에 설상차로 달리는 노르웨이의 여름 만년설이 시원하다. 슬로프 정상에 빙하와 만년설이 또 그림같이 펼쳐져 있다. 붉은 여름 태양이 무색한 광경. 초현실적인 경치다. (8월에) 눈밭에 눕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 프레드가 슬로프를 내려갈 준비를 마쳤다. 여름 개장 중엔 비키니와 반바지를 입고 스키를 탄다고 한다. 여름 스키는 빙하와 만년설이 있기에 가능하다. 이달 씨가 내게 보여줄 곳이 있단다. You see the valley down there. You came the road up there. 이곳까지 리프트를 만들 계획이란다. 눈이 높고 바위가 드러나 위험하다. 하지만 노르웨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 모두 발에 스키를 달고 태어난다고 할 정도다. 게다가 프레드는 2008년 알프스에서 107m 하이 점프로 세계 기록을 세운 프로 선수다. 깎아지른 절벽을 꼬마 눈사람 아랫배 쓰다듬듯 쓱 내려온다. 자동차로 불과 1시간을 올라왔을 뿐인데 빙하와 만년설을 타고 스키를 즐길 수 있다니. Feels awesome. It's like this is real summer snow, and when it melts up like today, when it's warm, it is very nice. 금지되지 않은 것은 무엇이든지 가능한 나라, 노르웨이다. 북유럽의 스위스라고도 불리는 노르웨이의 아침이 싱그럽다. 호데비크 해변을 향해 아침 일찍 나선다. 노르웨이의 도로를 달리다 보면 양과 염소를 자주 만난다. 이번에도 빵을 좀 줬는데 저돌적인 한 마리가 자동차 문을 발로 차면서 덤빈다. 렌트한 차가 걱정돼 도망칠 수밖에 없다. 얘들아, 미안하다.
도로에서 보이는 양과 염소는 일정한 구역을 넘나들 수 없다. 바로 이 3cm 남짓의 틈새를 발 구조상 넘지 못하는 것이다. 노르웨이의 한 농장을 둘러보기로 했다. 노르웨이에서는 방 혹은 농장 전체를 빌려서 머물고 농장 체험을 할 수 있다. 처음 보는 라마가 귀엽고 신기하다. 농장 주인 아저씨가 내게도 먹이를 주어보라고 한다. 빵을 받아먹는 표정이 익살스럽다. 주인 아저씨가 갑자기 도끼를 들고 나타난다. 바이킹의 도끼 던지기다. 바이킹의 도끼는 공격용으론 좋지만 수비에는 취약해서 일격필살, 대담해야 한다. 호기심이 발동한다. 작은 도끼인데 보기보다 무겁다. 역시 바이킹은 아닌 걸로. 더 도전해보고 싶었지만 오늘의 행선지가 있어 이제 길을 떠난다. 바로 호데비크 해변에 있는 서핑을 경험해보기 위해서다. 사실 노르웨이에서 서핑이 가능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어릴 적 교과서에서 본 스칸디나비아 반도는 눈, 스키, 침엽수 등만 떠올릴 정도로 먼 곳이기 때문이다. 이곳 호데비크 해변은 노르웨이는 물론 유럽에서 꽤 인기 있는 서핑 장소라고 한다. 겨울 시즌에 오히려 폭풍 덕에 큰 파도를 즐길 수 있다. It's a bit small, but we hope it's gonna get a bit bigger in a short while. 노르웨이는 한 10년 전부터 서핑 붐이 일었고 내가 가기 직전엔 교도소에서 한 죄수가 서핑보드로 바다를 건너 탈옥해 화제가 됐다. 난생 처음 해보는 서핑을 스칸디나비아 해변에서 한다. 유럽 전역에서 온 젊은이들과 여름 노르웨이의 파도 속에 있다는 것이 신선하고 색다르다. 왜 이 젊은이들은 이 여름에 노르웨이로 오는 걸까? We want to get away from the traffic and the rat race and the queues and the overpopulation of this world which we have. Norway is a good place, man. 이번에는 산속의 아름다운 호수 마을로 가본다. 로엔이라는 이곳은 노르피오르의 끝에 위치한 작고 예쁜 휴양 마을이다. 마을에는 아름다운 에메랄드색 호수가 빛나고 더없이 평화롭고 고요해 보인다. 그러나 이 마을은 충격적인 비극을 겪은 적이 있다. 마을의 산에서 큰 바위가 절벽에서 떨어져 나가 호수에 빠지면서 그 충격으로 호수에 대형 쓰나미가 발생한다. 1905년과 1936년 두 차례나 같은 일이 반복되면서 그때마다 마을을 덮치고 많은 주민들이 죽게 된 것이다. 지금도 바위가 떨어져 나간 산의 절벽에는 그 흔적이 흉물스럽게 남아있다. 두 개의 마을은 폐허가 되고 흙더미만이 남아있고 호수 사이에 있던 다리는 이제 그 파편만 있을 뿐이다. 피해 시신들은 아직도 호수 및 침리에 깊이 가라앉아 있다. 그때 호수에 있던 배는 쓰나미 충격에 공중으로 날아올라 마을 한가운데 떨어져 8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자리다. 그 쓰나미가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간다. 마을 한켠 추모비에는 130여 명 사망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 하지만 자연과 시간은 그 상처를 치유해 줬다.
마을엔 새로운 캠핑장들이 조성됐고 관광객들은 휴식을 찾아온다. Yes, of course, my grandfather remembers when it happened. But when I was a kid, like my kids now, we used to go here anyway in this area at the same, right underneath the mountain. So I think everybody feels safe now that it's. 호수 바로 앞에 고흐의 그림에서나 봄직한 무성한 목초지에 자리한 목조 방갈로들이 눈에 띈다. 이것들은 여름에만 별장으로 이용된다고 한다. 지붕에 무성히 자라있는 잡초는 노르웨이 특유의 목조주택에서 보이는 것이다. 겨울에 보온 효과가 있다. 노르웨이 하면 본 듯한 이 광경은 전 세계 관광지를 대표하는 이미지로 유명하다. 마을의 여대생이 바로 이 각도에서 찍은 사진이 세계 관광지 사진 콘테스트에서 1등을 차지해 뉴욕 타임스퀘어의 전광판에 전시된 것이다. 로엔 마을에는 빙하가 녹아 흘러 곳곳에서 마을 호수를 향해 흐른다. 람메미엘 폭포는 높이 800m로 세계에서 11번째로 높은 폭포다. 이 빙하들 중 단연 눈에 띄는 것은 시에날스브렌이라는 빙하다. 이 빙하는 왕관 모양으로 햇빛 아래에서 반짝이고 있어서 마을에 마치 보석을 박아놓은 것처럼 아름답다. A lot of watch is frozen. It's so amazing. The nature are very very strong. That me all the people are very very little. When you see that, it's so good. 그렇다면 빙하는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Snow at the bottom of the valley didn't melt entirely away before the new snow came on top. And the same thing happened the year after, and the year after, and the year after, for 5,300 consecutive years, and then the valley was again filled with ice and snow like you see it today. 빙하의 크기는 어떻게 변하는 것인지도 궁금했다. And if you look at the valley, you'll see where the mountains are brighter colored. That on the vegetation line shows you how far down and how thick the glacier was only 18 years ago. And whether a glacier grows or retreats depends on two factors only. And this is so simple that even I can understand it. If more snow comes on top of the glacier plateau during winter, then the following summer temperatures are able to melt away, the glacier will grow and vice versa. 지구 온난화로도 빙하들은 많이 줄어들고 있다. 오랜 세월 녹지 않은 눈이 높은 압력이 쌓이고 쌓여 형성된 빙하의 내부에는 공기도 없고 불순물도 없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그 녹은 물은 더없이 맑고 깨끗해서 이곳의 물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맛있고 비싸다는 자랑이다. 빙하 바로 밑에서 마셔봤다. 한여름에서 태고의 빙하 시대로 순간이동을 시키는 시원한 맛이다. 호수로 카누를 타고 나가봤다. 저 멀리 빙하가 녹은 산봉우리가 마치 강아지처럼 보인다. 강아지봉이라고 이름을 붙여줬다. 매년 여름 빙하가 녹으면 저 강아지는 이 마을의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그 재롱으로 로엔 마을의 상처를 달래주길 바란다. 다시 올레순으로 돌아왔다. 평화로운 일요일 오전, 교회의 종소리가 크게 울린다. 프레스코와 스테인드 글라스로 화려하게 장식된 이 교회 역시 1905년 대화재 때 불에 탄 후 다시 세운 건물이다. 노르웨이는 루터 복음교가 국교로 약 80%를 차지한다. 오늘 예배에는 특별한 일이 있다고 한다. 제이콥이란 사내아이가 세례를 받는 날이다.
No, we think it's good. It's a great tradition in Norway. 예배당 안에 성가가 울려 퍼지고 대모와 가족 그리고 신부가 경건하게 아이를 안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선다. 마을 사람들과 친척이 지켜보는 가운데 새 생명 제이콥의 탄생을 축복하는 세례가 진행된다. 세례를 마치자 성가대가 아기의 앞날을 신나게 축복해준다. 이들은 오늘을 위해 특별히 폴란드에서 왔다고 한다. 교회 천장에 배가 매달려 있다. 교회에서는 처음 보는 장식이다. In Norway, it's also very common to have a ship hanging from the ceiling, like you see here in Ålesund Church, which is a symbol of the ship as a path, as a journey through the world, as a journey through life. 제이콥의 인생 여정에 행운을 빈다. Grow up and do whatever he wants, and yeah, but always be up for it. Yeah. 대화재를 겪고 다시 세운 교회에서 아기는 새 생명으로서 여행을 시작한다. 교회 창문 너머에서 아픔에 굴하지 않고 북유럽의 아름다운 도시로 피어난 올레순이 축복한다. 척박한 자연 환경을 오히려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서일까? 노르웨이 사람들은 신에게서 빙하로 빚은 대자연을 선물받았다. 자연 속에서 눈부시게 빛나는 나라 노르웨이. 직접 걸어볼 수 있어서 행운이다. 알레